장난감을 사주지 않는다고 드러눕는 아이. 수업 시간에 계속 돌아다니는 아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친구를 때리는 아이. 요즘 이런 문제로 진료실을 찾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이 아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자기조절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자기조절은 외부의 스트레스나 내면의 격한 감정을 마주했을 때 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23년간 수많은 아이들을 상담하며 아이에게 딱 하나 가르쳐야 할 것을 뽑는다면 나는 단연코 자기조절이라고 말한다. 과잉 양육과 과열된 학업 경쟁, 디지털 미디어가 확산되며 자기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자기조절에는 중요한 5가지 영역이 있다. 이 중 감정조절과 행동조절에 대해 알아보자. 1. 감정조절. 감정조절은 아이가 자기 감정을 알아차리고 감정을 말로 표현하며 상황을 고려해서 조절하는 능력이다. 감정 조절이 어려운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한 가지 상황에서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는 전환이 어렵다는 것이다. 전환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은 평소에 하던 일과 장소가 바뀌는 것을 싫어하고 감정 전환도 잘 안 되어 부모님에게 혼나면 그 감정이 오랫동안 이어진다. 또한 실패와 좌절을 견디는 능력이 부족해서 부정적인 결과를 미리 떠올리면서 걱정하고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을 힘들어한다. 2. 행동조절. 행동조절은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고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이다. 충동성과 에너지 레벨을 조절하는 능력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행동조절이 어려운 아이들은 말이나 행동이 충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참는 능력이 부족하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을 불쑥불쑥하거나 단체 생활 규칙을 지키기 어려워하며 사소한 일에도 쉽게 욱해서 친구들과 자주 싸우기도 한다.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가 아이의 자기조절을 도와야 한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첫 번째, 감정을 언어화하기. 감정 조절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을 말로 표현해내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아이들은 불편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어떤 감정인지, 왜 생겨나는 것인지 알아차리기는 어렵다. 부정적인 감정을 언어로 설명하는 능력이 아직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행동이 먼저 나가는 것이다. 아이가 감정에 압도될 때 부모가 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었는지 알아주고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어야 한다. 도영이가 장난감을 계속 가지고 놀고 싶었는데 친구가 가져가려고 해서 기분이 안 좋았구나. 도영이가 화가 나고 속상했나 보다. 그렇다고 친구를 밀면 안 돼. 다음엔 조금만 더 놀고 너한테 줄게 라고 말해보자. 아이가 속상해하거나 화를 낼 때 숨겨진 감정이 있을 수도 있다. 이때 맥락을 찾아내 읽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민철이랑 먼저 놀기로 했는데 민철이가 하준이랑 가버려서 서운했구나. 민철이가 하준이만 좋아하는 것 같아서 걱정도 되고. 일상 속에서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것도 좋다. 날씨가 화창해서 기분이 좋네. 엄마가 만든 음식을 다들 남겨서 서운해. 부모가 감정 표현을 많이 하면 아이도 편안하게 감정 표현을 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행동 조절을 돕는 부모의 지시법. 아이가 부모의 지시를 잘 따라서 행동을 조절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잘 따를 만한 방법으로 지시해야 한다. 아이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 행동을 바꿀 수 없다. 우선순위를 매겨 중요한 문제 행동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 이번 주의 목표 행동은 2-3가지로 정한다. 목표 행동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나머지 문제 행동에 대해서는 주의를 덜 기울인다. 몇 주 혹은 몇 개월에 걸쳐서 아이의 행동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 행동으로 넘어간다. 또 엄마들의 지시 가운데는 모호한 지시가 많다. 예를 들어 짜증내지만은 정확하게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처음 듣는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는 지시가 좋은 지시다. 명확해 보이는 지시 가운데도 여러 가지 행동을 포함하는 지시가 있다. 예를 들어 정리정돈하기가 대표적이다. 정리정돈에는 벗은 옷 제자리에 걸기, 다 먹은 그릇을 개수대에 가져다 놓기 등 많은 행동이 포함된다. 문제 행동을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눠 하나씩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지시할 때는 간단하고 사무적인 말투로 하는 것이 좋다.
절대 판단과 비난을 섞지 않는다. 으이구, 넌 왜 맨날 옷을 옷걸이에 안 걸고 바닥에 두니? 넌 항상 숙제할 책 챙기기를 깜빡하더라. 오늘은 잘 챙겨와. 지시에 비난이나 판단을 섞으면 감정이 먼저 상해버리기 때문에 지시를 따르기가 싫어진다. 그릇을 개수대에 갖다 놔줄래와 같이 질문이나 부탁의 형식으로 말하는 것도 좋지 않다. 아이가 싫은데요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어진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릇은 개수대에 갖다 놔줘 처럼 명확하게 지시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 스스로를 다독이는 버터플라이 허그.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때 손가락을 빨거나 손톱을 뜯는 아이들이 있다. 스스로를 다독이기 위한 나름의 방법이다. 이런 행동은 성장하면서 다른 행동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아이가 분노나 불안 같은 감정에 압도당할 때 즉시 긴장을 이완할 수 있는 버터플라이 허그를 알려주자. 양팔을 교차해 가슴에 손을 얹고 손가락 끝을 쇄골 위에 얹은 후 손가락으로 나 자신을 토닥토닥한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며 토닥여도 좋다. 자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속도로 2, 3분만 반복해도 마음이 안정된다. 마음 근육이 단단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아이에게 딱 하나 가르쳐야 할 것은 자기조절이다. 성취하는 아이로 성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아이에게 딱 하나만 가르친다면 자기조절.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